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 하나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어, 꼭 부부로서 서로 알아야 되는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4탄이나 5탄 정도로 우선 기본적인 강의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심리는, 부부 심리는 이름 심리학입니다. 이름 심리학. 부부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무슨 심리적인 어떤 영향이 또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내를 어떻게 내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는 사실 비언어적 표시로서 전달도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 감정을 덜어내거나 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느낄 때는 기본적인 언어라는 것이 그 이해와 소통의 기본 요소인데, 특히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가야 되고 몸과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부부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 심리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부부 교육을 할 때 이름 심리학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그 부부 치료를 할 때 서로의 호칭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남편분들은 뭐 보통 2살, 3살 어릴 때는 야! 라고 하기도 하고, 반대로 연상연하 커플일 때도 아내분이 1살, 2살 혹은 그 이상 어린 남편에게 또 야!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그 호칭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낮춰서 부르는 야! 라는 표현을 듣고 조금은 뭐 걱정도 됐습니다. 뭐 자신들은 가깝게 부르려고 또 그게 더 편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둘 서로에게도 존중이라는 심리에 있어서는 깨져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도 부모가 서로를 부르는 그 호칭에 실제로 그대로 중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저 무엇보다도 서로 무엇이라고, 부부는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성이 있죠. 부모에게 받은 기본적인 성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는 본 이름을 쓰는데요. 심리학에서 이 성이라는 것은 문화를 보통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조부모 때부터 그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나에게 물려 내려온 그 집안의 어떤 문화가 바로 성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who, what 이라는 개념의 이름이 뭔지라는 정체성, identity, 이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누구야, 뭐 시연아, 아내가 이시연이다 그러면 시연아라고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부르는 거죠. 근데 이름을 부를 때 성을 같이 부르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를 이시연이라고, 시연아라고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고 이시연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거지만, 실제 성이라는 거를 부를 때는 상당히 부부끼리는 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화 자체를 얘기를 해버리면 문화를 깨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화를 내거나 부부끼리 싸울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평상시에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다가 갑자기 화가 나면 그러니까 성을 붙여가지고 하 누구 누구야 라고 성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만약에 이시연이다. 그럼 시연아 그걸 부르다가 이시연 이라고 부르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부부가 싸울 때 왜 성을 붙일까요? 그거는 외국에서는 그 부부가 결혼할 때 아내가 아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이름을 따릅니다.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문화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아버지의 성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면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성을 부르면서 하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내가 이재현이라면 이 문화라면 너는 아직까지 장인의 문화의 사람이다. 너는 하라는 문화의 장인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내 문화가 안 됐다. 내 문화가 아직 동화가 안 됐다. 근데 너는 아직까지는 장인의 문화다. 왜 내 문화가 안 되어주냐라는 거를 아내한테 어찌 보면 반감을 문화의 성에다가 심리를 투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통 부부가 싸우면 아내들은 되게 기분이 나쁘고 또 이 성을 들었을 때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반대로 아내도 그럼 넌 이재현 뭐 그러는 아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한테 똑같이 그 문화를 화를 내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막 쏟아붓고 하 누구 하 누구 그러지 마 라고 화내고 나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남편들은. 그러면 화가 나서 아내도 내야 되는데 낼 대장이 없어요. 남편이 나가버리거나 화를 냈을 때 너무 세게 내버리고 뭐 방문을 잠그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아내들은 이 답답하고 이 문화를 깨트린 이 심리를 도대체 누구한테 푸냐? 푸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남편의 문화를 받은 누군가가 있어요. 누구죠? 바로 자녀들입니다. 네. 엄마들 입장에서는 내 배에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지만 남편하고 호칭에 있어서 성을 무너뜨리면 나의 아버지의 문화를 남편에게 있어서 깨트린 문화를 갑자기 누구누구 이러면서 딱 받으면 이거를 남편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남편의 문화를 받은 아이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아연, 이시연 이 아이들한테 갑자기 시연아, 아연아 그러다가 갑자기 이시연, 이아연 애들한테 갑자기 성을 부르면서 세게 부르는 거죠. 이 말은 남편에게 받은 이 화나 분노를 남편의 문화를 가진 성을 가진 이 자녀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뭐 지난번에 이슈인 심리학에서도 그 사건을 다뤘었어요. 그 7살 그 아들을 엄마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미리 테이프를 준비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죠. 사실 그 사건의 뒷배경에도 남편하고 몇 달 동안 싸웠던 전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들이 남편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고, 세 번째 아들이 7살인데 보통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엄마의 말을 아빠보다 더 많이 이렇게 따르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 말이면 너무나 잘 따르고 엄마보다는 아빠 쪽에 거의 뭐 다 따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남편하고 많은 그런 문제 갈등이 있어서 남편한테 풀지 않고 힘이 약한 아이들한테 그대로 이것이 다 갔죠. 또 남편하고의 그 오랫동안 그 다툼, 싸움 속에서 우울증을 남편한테 푸는 게 아니라 그 엄마가 낳은 자기 아이한테 이거를 푸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러야 되는 이 호칭에 있어서 이 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을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부를 때 당연히 이 이름의 주파수는 낮고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용어도 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오빠 혹은 누구 아빠라고 부르시는데 실제 이 감정들도 살펴보면은 오빠라고 부르거나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책임감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전달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한테 오빠라고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용어 아니냐, 정말 매력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냐 하지만 실제 오빠라고 부르면서 어떤 심리를 주냐면 나보다 당신이 늘 위기 때문에 동생인 것처럼 나를 보살펴 줘야 된다라고, 즉 당신은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 부담감을 주는 이 책임감의 용어가 바로 오빠입니다. 또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가면을 예를 들면 이름을 벗고 누구 아이의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쓴 사람이다 라고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벗고 본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라는 가면, 아빠라는 가면을 씌워서 부르는 심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이죠. 그러니까 아플 때도 힘들 때도 그래 난 누구 아빠야, 난 누구 엄마야 라는 가면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가면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면의 두께가 세면 셀수록 그 속에 있는 내 본 모습과는 서로 더 그림자는 세지죠. 그래서 본 모습의 개념이 땀을 흘리고 힘들고 해도 이 가면 속에서 계속 울고만 있지 벗지를 못하는 거죠. 여보 나 힘들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누구 아빠 라고 부르는 순간 이거 다시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 나 누구 아빠지, 누구 엄마라고 하면 나 엄마지. 아프다라는 말을 그대로 표출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 용어 하나 때문에, 서로 부르는 호칭 하나 때문에 사실 그 심리도 강압적으로 누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부르는 용어들에 있어서 책임감을 주는 오빠나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것도 사실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거는 엄청난 부담감을 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게 불렀을 때는 사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이것이 좋은 의미로 부르다가도 꼭 이것을 자기가 불리하거나 혹은 주변 환경이 어려워질 때는 이거를 이용하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칭은 최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름을 부르는 게 좋습니다. 뭐 같은 나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낮을 때는 이름의 정체성을 부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거는 여보나 자기 혹은 또 내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니까 여보, 자기, 아내, 여보, 자기, 아내,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용어 중에 유일하게 순수 한글은 여기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집, 그러니까 괄호가 돼 집 안에 있는 태양, 집 안에 있는 그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안에 이게 변화돼 가지고 아내가 됐거든요. 그래서 순수 한글로 태양은 해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집 안에서 따뜻한 모습으로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따뜻한 태양의 모습으로, 따뜻한 해의 모습으로 반겨주는 그런 모습의 아내라는 뜻이 있죠. 차갑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보, 여라는 것은 뭐뭐라고 여긴다, 생각한다 라는 뜻이고, 이 보는 보배 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여보 잘 다녀올게 라고 할 때는 당신을 보배라고 여겨요, 내 보배 잘 다녀와,
내 보배라고, 당신의 보배라고 여겨요. 밖에 나갔다 올 때까지 내 몸을 잘 있어요. 라는 서로에게 가장 그 존중하는 표현이죠. 그 주파수가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여보! 여보! 이게 왜? 이 주파수가 되게 높으면서 뾰족한 주파수의 여보는 사실은 본 의미랑 맞지 않죠. 그래서 의미를 알고 주파수도 낮추면서 부드럽게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도 같을 자 몸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이란 뜻이죠. 자기 잘 다녀와. 이 말은 당신의 몸은 내 몸하고 같은 몸이야. 즉 그거 내 몸이야. 딴 데 쓰면 안 돼. 잘 갔다 와. 라는 뜻이죠. 서로 간에 같은 몸이다 라는 가치를 서로에게 나누고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저녁에 또 만나고. 이런 여보 자기 아내라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안에 정말 따뜻한 주파수의 의미의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런 호칭들을 의미를 가지고 썼을 때 얼마나 이게 서로에게 주는 표현이 긍정적일까요?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재작년 12월 달에 사건이 있었고 작년 초에 1월 달, 2월 달 엄청난 화제가 있었던 그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 칼럼을 쓸 때 대부분의 글들은 그 조현아 씨의 그 갑의 심리로 많이 풀었어요. 저도 그걸로 풀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칼럼을 한 2개, 3개 정도 썼었는데 유독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건 뭐냐 하면 바로 이름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조현아에 대한 비판이 강했을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전에도 그런 갑질에 대한 어떤 심리학이 있었는데 유독 강했던 거는 바로 이름 심리학도 한몫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강하게 강조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현아 그 당시에 부사장이었던 사람의 비판 속에는 어떤 단어가 꼭 떠올랐으냐. 앞에 대한항공이었습니다.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모든 기사에, 모든 언론에서는 그 앞에 직책의 회사 이름 대한항공이라는 말에, 심지어 댓글에는 뭐까지 달냐면 왜 대한이라는 항공사 이름에 니들이 뭔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한을 쓰냐. 이거는 수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외 언론에서도 그 한국의 수치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글까지도 이렇게 많이 떴었는데요. 이 대한이라는 말, 이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이자 이름이거든요. 문화이자 정체성입니다. 대한민국 할 때 대한.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에 대한 그 사건은 분명 우리나라에 대한 이름까지도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이다라는 그 비판이 더 들어왔던 거죠. 그만큼 이 이름이라는 것, 즉 다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그 의미에 가치를 둔,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인 여보와 자기 아내를 썼을 때 가장 건강하다. 그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탄까지 책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책에서 어떤 걸 밝혔냐면 그 물, 그러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물을 두 개의 컵에 똑같은 물을 나눠가지고 그 A라는 컵에 든 물에게는 긍정적인 말을 계속합니다. 사랑해, 좋아해, 고마워. 근데 B에 담겨있는 물에는 계속해서 망할 놈, 그러니까 그때 한국말은 아마 망할 놈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한국말로는. 그럼 뭐 일본말, 뭐 영어 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놓는 거죠. 그 책에서는 물의 결정체, 정말 그 광학 렌즈로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결과는 이 긍정적인 말은 육각형,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의 물의 결정체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계속 준 이 물의 결정체가 막 찌그러졌었죠. 이것이 완전 전 세계의 충격적인 어떤 결과물이었고 과학적 분명히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책의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말은 주파수가 전달되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공명이라고 해서 라고 울렸을 때 그 잔이 울리고 그 분명히 파동, 주파수의 파동이 전달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성악하는 사람들이 크게 울림을 줬을 때 저기 뒷사람까지 전달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험에 독특한 실험이 또 있습니다. 그 책에는 어떤 실험이냐면은 그 글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글자와 부정적인 글자를 잔에다가 붙여줬을 때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자가 무슨 파동이고 이런 거 없을 것 같지만 컵이 바라 보이는 쪽으로, 여기 물이 바라 보이는 쪽으로 그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마날럼을 붙여주고 고마워를 붙여줬는데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글자 하나에 긍정적인 글자와 부정적인 글자가 그대로 물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70% 이상 엄청난 대다수의 우리 육체는 사실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은 분명히 이 실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을 파동을 전달해야 되고 긍정적인 글자와 언어라는 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 교육을 할 때 제일 단계에 가장 중요한 거,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결혼에 꼭 전달해야 되는 문화는 뭐냐? 서로 간의 호칭의 중요성.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꼭 물려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호칭으로만 그냥 부르다가 사실 그 문화가 끊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긍정적으로 서로를 호칭하는 그런 문화는 전달되어야 되고, 그런 심리를 또 알고 불러야 되고 의미를 알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영어에서도 반려자라는 표현이 better, 더 나은, half, 절반. 아내입니다. 네, 아내입니다. 라고 분명히 불러야 되는데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그 반려자, 아내, 남편을 better half로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반쪽. 즉 영어 개념으로 봤을 때도 결혼을 할 때는 나는 반쪽에 불완전한 사람이고, 그런데 내 반쪽에 또 다른 저 아내, 남편이 반쪽이어서 우리는 합쳐서 이게 온전한 거야. 부부는 하나로 존재했을 때 온전한 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상대방이 더 나은 반쪽이라고 지칭하는 의미의 개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야가 아닙니다. 부담감을 주는 누구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은 반쪽이라는 개념의 순수 그 자체에 존중되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 교육을 할 때 좀 제일 먼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이름 심리학입니다.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부부들 사이에 이런 호칭이 먼저 좀 지켜지면 그 부부들 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요소들이 더 빠르게 강하게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부 교육의 1탄으로 이름 심리학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동영상을 올리겠지만 그 유튜브에
보면 거기 화면 밑에 구독이라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 구독이라는 영역을 눌러서 혹시나 이제 다른 부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름 심리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